경차 규격 바뀐다는 얘기가 정말 맞냐? 안녕하세요, 장희택입니다.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을 경차, SUV처럼 생긴 경차인데요. 현대 캐스퍼 유령, 요 꼬마 유령. 요 차 보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막 뭐 제보도 해주시고 궁금증도 막 뭐 이것저것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아 요거 어떤 차냐, 요거 경차 맞냐, 내가 본 게 경차보다 좀 커 보이던데 경차 규격 바뀐다는 얘기가 정말 맞냐, 뭐 요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. 현대 캐스퍼 요 얘기 들려드릴게요. 뭐 경차 규격 뭐 요런 얘기 다 다는 아니고 하여튼 헤드 어느 정도 들려드릴게요. 지가 미디어 오토. 자, 요 환경부 인증했던 게 8월 18일 날 나왔는데요. 캐스퍼 환경 인증 서류 통관 도표입니다. 요거 뭐 기사화했던 매체들도 몇 군데 있는데, 요거 딱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경차 캐스퍼, 요거 경차 맞습니다. 네, 경차 맞습니다. 이 도표 보세요. 이 차종 경자동차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. 그리고 배기량이 998cc, 그리고 최대 출력이 76마력, 뭐 자동 4단, 그리고 공차 중량 985kg, 그리고 터보도 인증을 받았어요. 네, 배기량이 같은데 이제 터보라서 출력이 76마력이 아니고 출력이 100마력, 그리고 무게는 1030kg이네요. 그러니까 터보 안 달린 거보다 터보 달리면은 45kg이 더 나가네요. 하여튼 현대 캐스퍼 경차 맞습니다. 네, 경차 맞아요. 그리고 요 엔진 파워트레인 요거 모닝에 썼던 거 그대로 온 거 맞습니다. 3기통 엔진, 그리고 4단 자동 변속기 요거 맞습니다. 요 캐스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에요. 지금까지 말이 많았죠. 이 우리나라 경차 규격이 폭 1.6m에 길이가 3.6m 미만, 그리고 배기량 1000cc 1리터 미만 이렇게 됐는데, 이제 캐스퍼 위장막 뒤집어 쓴 차 보니까 기존 경차보다 좀 커 보이더라. 위장막 때문에 커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큰 건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 좀 더 커 보이더라. 뭐 이런 거를 잠깐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제보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, 다른 차 옆에 세워놓고도 이렇게 비교해서 야 이게 거의 뭐 포터랑 이렇게 폭이 비슷한데 이거 좀 커 보이더라 뭐 이랬는데, 그래서 이게 경차가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일단 캐스퍼는 환경부 인증서에서도 봤듯이 경차가 맞습니다. 그리고 크기 경차보다 좀 커 보이던데 요 얘기도 맞습니다. 그러면은 경차보다 커 보이는 이 캐스퍼, 그러면 경차 규격 바뀌는 거냐? 네, 요거 아닙니다. 경차 규격은 안 바뀝니다. 그러면 내가 봤었던 그 캐스퍼 요거 큰 거, 요거 커 보이는 거, 요거 내가 잘못 본 거지? 아닙니다. 그거 제대로 본 거예요. 요거 얘기를 해도 되죠. 요거는 제가 이렇게 몇 달이 걸쳐서 이렇게 전해드린 거예요. 몇 달이 거쳐서 이렇게 전해드린 거니까 이렇게 저 너무 믿지 마세요. 예, 요게 인도 현지 생산형이 우리나라에 위장막 쓰고 돌아다니는 그거를 보신 것 같습니다. 인도에서는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. 딱 정리됐죠? 자, 현대 캐스퍼 요게 이제 다음 달에 나올 현대자동차 경차인데,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. 광주에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만듭니다. 위탁 생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기아 모닝과 레이, 이것도 기아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동이오토에서 만들잖아요. 동이오토에서 위탁 생산해서 파는 겁니다.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현대 경차 캐스퍼도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만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물론 개발은 다 현대자동차에서 합니다. 자,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요 생산 공장은 이미 서서히 그 조립 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2019년 8월에 출범한 회사예요.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렇게 좀 약간 시범으로 월 한 3,000대 정도 규모로 돌리고요.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서 한 7만 대 규모 정도 돌릴 것 같습니다. 요 캐스퍼, 요 위장막 사진 요거 보시면은요, 요거 SUV 스타일이잖아요. 우리나라 경차 시장이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. 모닝, 스파크는 이 해치백 스타일, 그 다음에 레이는 박스카, 실내 공간 넓은 박스카, 그리고 다마스라보는 단종됐나? 다마스라보도 있고, 그 다음에 SUV 스타일 캐스퍼, 이것까지 있으면은 뭐 경차에서도 이게 풀 라인업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좀 경차도 뭔가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. 앞모습이 이게 현대의 SUV답게 이 주간 주행등이 위로 올라와 있고 헤드램프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현대 SUV 패밀리의 얼굴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동그란 헤드램프를 넣었어요. 동그란 헤드램프. 이 동그란 헤드램프를 넣으면은 차가 좀 더 발랄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, 예, 그리고 좀 젊어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. 깜찍해 보이고. 이 동그라미가 안쪽에 동그랗게 하나 더 있는 거 있는데, 요거는 터보 모델이에요. 터보 모델. 터보는 아무래도 공기가 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요 동그란 안쪽에 있는 거는 공기 들어가는 그걸로 추측이 됩니다. 제가 이게 터보 모델까지는 직접 보진 못했어요. 자, 옆모습을 보면은 요거 SUV라는 거를 막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디자인 노력했구나라는 게 이게 보여줍니다. 이게, 예, 일단 이거 옆유리 창 좀 특이하잖아요. 앞유리는 이렇게 크고 뒷유리는 약간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. 뒷유리는 약간 좀 위로 올라가 있고,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벨트
벨트 라인이 일직선인데 요거는 이렇게 가다 이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약간 어긋난 것 같아. 예, 일부러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거죠. 이렇게 일부러 어긋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차를 기계적으로 보이게 합니다. 기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. 뭔가 라인으로 쭉쭉 연결돼 있고 매끄럽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매끄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기계적이고 막 기능적이고 요런 느낌이 좀 덜 나죠. 매끈하고 그냥 공기역학적이고 이런데 SUV는 공기역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막 홈로를 막 이렇게 기계처럼 생긴 게 막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이 벨트 라인을 좀 어긋나게 해서 SUV의 그 기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한 디자인입니다. 앞문짝 손잡이는 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 달려 있고요. 뒷문짝 손잡이는 요 뒷유리창 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. 뭐 스파크도 마찬가지죠. 이 경차는 주로 앞좌석에만 주로 많이 타고 다니고 뒷좌석에는 그렇게 막 타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뒷문짝 손잡이는 조금 이렇게 감춰놓는 거예요. 그리고 뒷문짝 손잡이를 이렇게 감춰놓으면은 이 경차가 사실 차가 크지도 않잖아요. 뒷문짝에도 이렇게 손잡이까지 넣고 막 이렇게 되면은 뒷부분이 좀 복잡해지죠. 그래서 좀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좀 위로 감추는 것도 있고요.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뒷문짝으로 감추고 약간 좀 3도어 해치백 스타일 요런 느낌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타이어를 감싸는 요 휠아치가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돼 있잖아요. 동그란 휠아치. 요거는 해치백이나 뭐 쿠페나 세단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고 뭐 좀 매끈하고 요런 느낌을 낼 때 동그랗게 타이어에 꽉 차게 타이어에 딱 붙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면 차가 좀 단정해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. 근데 SUV는 이렇게 동그랗게 바로 감싸면은 휠아치에 막 긁힐 거 아니야. 막 갈 때마다 막. 그래서 이 사륜구동차 SUV는 동그랗게 안 감싸고 이렇게 사다리꼴로 감쌉니다. 타이어를 사다리꼴로 이렇게 감싸면은 엉성하게 여기 좀 공간이 남죠. 집 랭글러나 뭐 이런 사륜구동차 보시면 다 사다리꼴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막 아래 위로 막 이게 되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휠아치를 감싸는 거는 사륜구동차 느낌을 냈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휠아치를 도톰하게 이렇게 볼륨감을 줘서 차 바깥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했어요. 이렇게 해서 되게 멋있죠? 이렇게 해도 폭 1.6m를 안 넘게 만들었어요. 위장막 사진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많이 튀어나와 보이게 라인 처리를 했습니다. 그 디자인을 참 잘했더라고. 이게 보면은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만져보면 그렇게 많이 안 튀어나오게 이 라인을 좀 잡아놓은 게 여기 디자인을 좀 잘했더라고요. 그리고 타이어를 바로 감싸는 요게 크레딩 부분, 이렇게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타이어를 감싸는 요 부위가 그 우리나라에 파는 거는 이게 그냥 납작하게 이렇게 눌려져 있거든요, 양쪽으로. 예, 그래야지 1.6m 안 넘게 1595에 맞춰서 만들거든요. 인도 시장이 지금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막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죠. 차 없던 사람들이 차를 막 사기 시작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한동안 중국의 14억 인구가 차 없다가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막 차를 사면서 지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확 성장했잖아요. 인도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. 인도 인구도 거의 14억이에요. 중국 인구나 인도 인구나 비슷해요. 인도도 중국만큼 폭발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인도에 막 지금 공들이고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인도 마루티 스즈키라는 회사예요. 스즈키의 인도 마루티라는 회사랑 이렇게 합작법이 뭐 이런 건가 봐요. 요 회사의 대표 모델 스위프트, 요게 지금 인도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는데 요거 크기가 길이가 3845, 폭이 1735, 높이가 1530. 우리나라 경차 규격보다 훨씬 크죠. 그러니까 좀 소형차, 우리나라 소형차 규격이에요. 그리고 엔진은 1.2L 엔진입니다. 그리고 마루티 스즈키의 셀레리오라는 차도 많이 팔리는데 이게 3695. 우리나라 경차보다 한 10cm 정도 길죠. 그 다음에 폭은 1600 똑같습니다. 폭은 1600 그리고 높이가 1560. 그리고 스즈키 외건 R 요것도 많이 팔리는데 이것도 3655. 우리나라 경차 규격보다 한 6cm 정도 길죠. 그 다음에 폭이 1620. 1600이 약간 넘습니다. 1600이 2cm 넘어요. 그리고 높이는 1675. 요런 차들이 인도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는 차인데, 참고로 인도는 자동차 크기별로 이 세금을 차등해서 매기거든요. 길이 4m 이하, 그리고 배기량 1.2L 이하. 이 차들만 세금이 좀 저렴합니다. 요거 넘으면서부터 세금이 좀 많아져요. 그러니까 다들 4m 이하 차를 많이 삽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베뉴 있잖아요. 베뉴 우리나라에서 길이가 4m 4cm예요. 4m 4cm. 근데 인도에서 파는 베뉴는 4m 안쪽으로 앞뒤 범프를 쭉 줄여가지고 만든 베뉴가 이제 인도에서 팔리고 있습니다. 4m 넘으면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. 하여튼 인도의
이 4m 이하의 작은 차 시장, 이게 인도의 그냥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하여튼 현대 캐스퍼는 우리나라 경차 규격에 맞춰서 3.6m 이하, 폭 1.6m 이하로 만들고 배기량도 1.0리터 이하로 만든 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긴 하지만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크게 만든 게 이제 뭐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, 그거 인도에서 팔 캐스퍼를 보신 겁니다. 배기량도 1.2리터로 되고요. 크기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캐스퍼보다 뭐 폭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려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인도에서 파는 겁니다. 근데 인도에서도 하여튼 막 이렇게 재원표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서 이게 차 살 거 아니에요. 이게 5mm가 더 기네. 이게 더 큰 차네.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데 재원표에서 5mm 있으면 막 이게 더 좋은 것 같거든. 그리고 막 뭐 인도에도 막 장지택 같은 유튜버 이런 애들이 막 이게 더 큽니다. 이게 뭐 이래. 이러다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막 스펙에서부터 이런 크기에서부터 다른 경쟁 모델에 꿀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야, 이거 작네 이게 막 이래가지고 인도에서 안 팔릴 거 아니야. 그래서 이제 좀 늘리고 해가지고 인도에 파는 거예요. 다 이해되셨죠 이제? 예? 하여튼 뭐 이제 좀 얘기해서 입이 좀 덜 간지럽긴 한데, 입이 아직도 좀 근질근질하기는 한데, 요거는 지금 얘기하고 또 이것도 또 이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나머지는 캐스퍼 사진 한 장이라도 좀 제대로 공개가 되면은 그때 제가 풀어드릴게요. 디자인의 좀 구체적인 얘기, 이런 것들 좀 얘기 더 해드릴 것도 있고 막 그런데,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. 예. 미디오 잠깐만. 경차 규격 바뀐다는데. 경차 규격. 네. 경차 규격 요거 검토는 하는 것 같아요. 검토는 하는 것 같은데, 제가 이렇게 전에서 이게 들은 바로는 이 경차 규격이 혜택을 주기 위한 규격이잖아요. 경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규격인데, 이게 작은 차, 큰 차 타지 말고 작은 차를 좀 타. 주차장도 좁고 막 이런데 작은 차를 좀 타. 이런 거를 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세금도 혜택도 주고 통행료 혜택도 주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시점에 이게 온당한가? 라는 얘기들이 많은 거는 맞아요. 예전에는 작은 차 이렇게 권하는 게 맞았는데 다들 큰 차 살려고 그러니까.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도로도 넓고 이거 작은 차 이렇게 권해도 그랜저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, 약간 좀 그런 거거든요. 그래도 작은 차가 친환경적이지도 않아요, 딱히. 배출가스 이런 거 보면은 작은 차도 그냥 큰 차랑 비슷해.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거,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거는 탄소 배출량 줄이고 지구온난화 막고, 이게 지금 시급하잖아요.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. 이게 경차 혜택을 계속 주는 게 맞냐라는 얘기는 최근에 뭐 몇 번 있었다 그러더라고. 하여튼 경차 혜택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,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이런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반에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. 근데 일본은 경차 혜택이 있죠. 일본은 경차 혜택을 줘야 되는 나라예요. 일본 도로가 되게 좁아. 일본은 요 에도 시대에 다이묘 행렬 뭐 요런 것 때 이렇게 도로들이 이렇게 딱 껴진 도로인데, 그게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. 거기다 차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차들이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정도의 도로폭밖에 안 되는데,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일본은 도로폭 같은 거 이런 게 좀 좁으니까 차 폭에 대해서 좀 예민해요. 그래서 차 폭이 좁은 경차를 타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, 큰 차들도 차폭 제한 규정이 다 있어요. 차폭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나라예요. 도로가 좁기 때문에. 근데 우리나라 도로는 안 그렇잖아. 우리나라 도로는 다들 도시계획 막 이런 데서 만든 쭉쭉 뚫린 도로, 옛날에 국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늘려놨잖아요. 도시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대화와 함께 아주 잘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, 그랜저 몰고 다니기에 하나도 안 불편한 나라거든. 그래서 이거 도로폭 뭐 이런 거 이러지도 않는데 이거 경차 규격을 계속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 이 경차 규격도 예전에는 1.4m였던 거 알아요? 1.4m였어. 1.4m에 배기량이 800cc. 예전에 현대 아토스, 기아 비스토, 티코, 마티즈 막 이런 거가 다 1.4m 이하였어. 지금 경차보다 더 작아. 근데 그게 200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. 1.6m, 3.6m, 1000cc. 지금의 경차 규격으로 2008년도에 바뀐 거예요. 근데 그 사이에 낀 차가 기아 모닝이었습니다. 기아 모닝이 2004년도 폭 1.4m, 배기량 800cc. 요때 아토스 비스토, 마티즈 조그만 경차들 팔 때 경차 혜택을 못 받았어요. 작은 차인데 경차보다 커서 경차 혜택을 못 받는 작은 차였어. 그래서 많이 안 팔렸죠. 2004년, 2005년, 2006년 이때 기아 모닝 사면은, 근데 왜 모닝 샀어? 그냥 클릭 사지. 아반떼 사지 왜 모닝 샀어? 아예 살려면은 마티즈 사지 왜 이거 샀어? 이런 얘기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모닝이 경차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모닝이 4년 동안은 경차 혜택을 못 받고 그냥 팔았어요. 많이 안 팔렸죠. 근데 이제 2008년에
경찰 규격이 바뀌니까 모닝이 쫙 팔렸지. 그때도 막 이거 뭐 특혜다, 현대기아 몰아주기냐 뭐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. 근데 이 시점에서 현대가 뭐 경차 또 크게 만들고 경차 규격 늘어나고 또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이것도 뭐 현대 뭐 이거 또 몰아주기 또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. 경차 규격이 늘어날 가능성은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. 없어. 근데 경차 혜택을 계속 이거를 요 방식 그대로 하는 게 맞냐?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작은 차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친환경차, 배출가스 뭐 이런 것 좀 진짜 중요하거든. 이거 지구 온난화 이거 지금 시급하거든. 요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친환경성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더 혜택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아니라서. 자,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 안 했네. 캐스퍼 800만 원 가격 얘기. 캐스퍼 800만 원 맞냐? 이게 800만 원이겠습니까 이게? 이 800만 원이면은 과학주 글로벌 모터스 망해요. 이게 800만 원을 어떻게 팔아?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기사가 이런 기사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. 인도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그거 한화로 환산해가지고 그냥 800만 원이다 이렇게. 이런 책임감 없는 기사가 어디 있어요? 인도에는 깡통 모델, 막 수동 기어 넣은 거, 그리고 1.2L 그 엔진도 조금 더 이게 좀 진짜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막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만든 그런 차거든요. 그러니까 800만 원을 팔 수도 있죠. 뭐 흡음재나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다 빼가지고 만들면은 8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봐, 안 팔리지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캐스퍼는 100% 자동기어 기본입니다. 수동기어 없어요. 네, 자동기어 4단 자동 변속기 기본으로 그냥 나와요. 그리고 흡음재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붙여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불만 없을 거 아니야. 최소 1200 이상입니다. 최소 1200만 원 이상일 거예요. 800만 원 얘기 이런 거 기사를 이런 거를 쓰는 게 참. 근데 현대 캐스퍼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. 이건 시승용이라든지 전시용으로 쓸 차를 지금 천천히 조립 라인 돌리면서 만들고 있고요. 아마 이제 9월 중순 뭐 요 정도부터 이제 조립 라인 활발하게 돌리면서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가서 올해는 아마 이제 월에 한 2,000대, 3,000대 정도를 뭐 만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. 띠릭띠릭. 자, 현대 캐스퍼 요거 사진 한 장이라도 좀 공개가 될 때 요때 제가 좀 더 털어드릴게요. 예,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도 저 눈치 보이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전 내가 최초 유포자는 아니니까 환경인증서 이런 거 다 나오고 나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캐스퍼 경차 맞아요. 경차 맞습니다. 800만 원 아니에요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미디어 오토